자, 그 다음에 이제 저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근데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꽤 중요한 주제예요. 응? 자, 뜻이 뭐야? 일단 국민이 자 행정청이 뭐라고 이제 주장했어요. 전에도 한번 행정심판할 때도 잠깐 언급이 됐었을 거야. A한테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데 영업정지 처분한 이유가 처분하면서 이유가 뭐냐면 뭐야? 그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 청소년에게 술 판매 이유야. 그래서 영업정지를 시켰어. 이걸 이유로 냈었어. 영업정지 처분하는 문서에는 술 팔았다는 이유만 기재해서 나왔어. 그래서 이 상대방 A는 나는 청소년에게 술 판 사실 난 없다. 그 인정 못한다. 그리고 이거 영업정지 처분 취소달라고 소송을 냈어. 그 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청이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열심히 이제 반박 자료를 준비한 게 청소년의 술판 사실 없다는 걸 열심히 준비하고 소송을 냈단 말이야. 그런데 소송이 제기되는 이후에 행정청이 느닷없이 뭘 주장해? 얘한테 영업정지 시킨 이유는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그거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었다. 근데 그거를 처분하는 문서에 기재만 안 했을 뿐이지 이 영업정지 처분 내릴 당시에 그 당시에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소송 후 제기 후 행정청이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하면서 어떻게 돼? 다른 이유로 다른 이유도 있었다고 하면서 다른 이유를 추가하거나 또는 원래 이유하고는 다른 이유로 변경하는 거. 응? 이게 추가 변경하면 그럼 법원이 행정청이 이렇게 다른 이유 추가하거나 변경 예를 들면 다른 이유가 뭐냐면 뭐 위생불량이라는 이유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를 또 있었는데 명시를 안 했을 뿐이지 이런 이유도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은 법원이 이것까지 포함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재판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야. 응? 또는 청소년 술 판매 이유 인정 안 될 것 같으니까 행정청이 그럼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로 영업정지했던 거로 바꾸겠다 이런 게 허용되느냐 이거지. 응? 근데 이거를 허용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A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뭔가 제대로 준비를 안 했어요. 반박할 준비를. 그러니까 소송에서 불리해지잖아. A는 준비를 안 한 건데 느닷없이 갑자기 행정청이 이런 이유를 다른 이유를 들고 나오면 제대로 반박을 못 해가지고 소송에서 불리하게 돼. 그렇지. 그리고 상대방은 분명히 영업정지 처분하는 문서에 청소년에 술 팔았다는 이유를 내세웠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영업정지를 받았구나 해가지고 그거를 신뢰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소송까지 갔는데 소송을 제기하고 나니까 다른 이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했을 때 상대방이 제대로 반박을 할 수 없게 돼서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 그리고 이거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응? 근데 또 이거를 허용을 안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이런 행정청이 주장한 다른 이유, 추가 변경한 다른 이유는 전혀 아무리 주장해도 법원이 고려 안 해주고 요거 애초에 내세운 이유만 가지고 재판 그리고 청소년 술판 사실은 인정 안 된다. 그러므로 영업정지 처분한 건 취소한다. 이렇게 버린다고 치자. 그러면 행정청은 청소년 술판 이유는 인정이 안 됐으니까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됐지만 얘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그러면서 다시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또 내릴 거란 말이야. 그럼 상대방이 이거에 대해서 또 소송으로 또 싸워. 그럼 소송을 2번이나 하게 되잖아. 그런 비경제적인 비효율적인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정을 하면 소송 제기한 원고한테 불리하게 되고 인정을 안 하면 비효율성을 가져오게 되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절충하는 입장이야. 그래서 우리 판례는 애초에 행정청이 내세웠던 이유와 소송 제기한 후에 행정청이 추가하거나 변경한 다른 이유하고 이게 둘 사이에 어떤 관계냐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사실상 동일한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한대. 사실상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 있으면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으면 추가 변경하는 걸 허용하고 추가 변경하는 걸 허용한다는 얘기는 행정청이 나중에 추가 변경한 이유까지 고려해서 재판을 하고 이게 동일성이 있느냐 없느냐 동일성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따진다는 거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라면 안 받아준다는 거죠. 고려 안 한다. 그럼 여러분 지금 판단 내려봐. 행정청이 맨 처음에 총선에 술 판매한 이유로 영업정지시켰는데 소재기 후 행정청이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를 추가했다. 이거 법원이 이것까지 고려해서 재판한다 안 한다? 이건 총선에 술 팔았다는 이유와 위생불량이유는 전혀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 없잖아. 이거는 고려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재판한다는 얘기죠. 응? 자, 이게 골자야. 그러면 여러분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란 뭐다 하고 써놨어. 일단 어떤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진행 중에 행정청이 처분 사유를 다른 이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걸 말한대. 응? 그러니까 이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결국은 첫째 끝에 언제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 소송이 제기된 후 2심 끝나기 전까지. 응? 자, 괄호 속에 밑줄 쳐주세요. 소 제기 이후 4심 변론 종결 시 그 사이에 행정청이 다른 이유를 추가 변경하는 걸 말하는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처분 사이의 추가 변경은 뭐하고는 다른 문제다. 거기 밑줄 처분 이후의 사후 제시하고는 다른 문제다. 응? 자, 처분 이후 사후 제시는 원래 우리 행정 절차상 처분할 때는 이유를 제시해야 되거든. 응? 왜 불이익 처분할 때 왜 하는지 이유 제시해야 돼. 근데 만약에 영업정지 처분하면서 아무 이유도 안 달았어. 그러면 이 처분 자체가 하자 있는 처분이야. 그렇죠? 왜 뭘 위반했는지 이 처분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데 아예 이유를 제시 안 하고 영업정지 처분 나갔다면 이유 제시 자체가 위법. 소송했는데 소송한 뒤에는 안 되지.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한 이유 제시 안 하고 영업정지 처분했다면 이 처분 자체가 하자 있어. 그래서 나중에 행정기관이 어떻게 돼? 상대방이 소송 제기 전에 빨리, 그죠? 왜 이 처분했다 하고서 총회 술 팔았다는 이유를 나중에라도 보내주고 제시하면 그 하자는 치유되는 거로 이렇게 공부했잖아 우리가. 그래서 여기 읽어봐. 처분 사이의 추가 변경은 원래 제시한 이유에 뭔가 부족한 게 있다든지, 그지? 뭐 이럴 때 그 원래 제시한 처분 사유의 내용상의 오류 내지는 법적 견해를 기초를 바로잡고자 사유를 추가하나 변경하는 것임에 비해서 이유 사후 제시는 처분 시에 이유를 제시를 안 했거나 너무 불충분하게 해서 하자가 있을 때 이를 사후에 보완하는 제도로서 이건 다른 거다. 그리고 이유의 사후 제시가 허용되는 시점은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 전에, 쟁송 제기 전에 행정청이 이유 제시해야만 인정하거든. 치유를. 이거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소제기 이후에 생기는 문제라서 저는 다른 거예요. 어쨌든 동그라미 2번 중요한 부분은 어디라고? 처분 이후의 사후 제시하고는 구별해야 될 문제다라는 거. 좀 다르다는 거 생각하고.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했어. 허용 여부 나왔는데 아까 나왔듯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허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누구도 고려해야 돼. 소송 제기한 국민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또 이게 소송을 비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막아야 되고 이게 절충한다 그랬어요. 결론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섯 줄 써놓은 거죠. 그래서 결국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을 한다는 게 통설 판례인데 동그라미 1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어디 부분이야? 응? 첫째 끝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그죠?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맨 처음에 제시했던 이유와 소송 이후에 소송제기 이후에 행정청이 추가 변경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뭐야?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는 사유냐 아니냐? 응? 이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답했듯이 이 이유는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 안 한다 이거죠. 행정청이 주장해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중요. 행정청이 추가 변경시키는 사유는 애초에 영업정지 처분 나갈 때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유만 추가 변경하는 게 허용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처분할 당시에 이미 존재했던 사유에 된다. 처분한 이후에 새로 생긴 사유는 추가 변경되는 사유가 될 수가 없다. 동그라미 2번 중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처분한 행정청이 처분할 당시에 제시했던 이유, 그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거는 이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과는 다른 문제다. 그래서 그것도 중요.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는 않는 범위 안에서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한다든지 당초에 제시했던 처분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데 불과하다면 이거는 허용되는 거고, 이거는 처분사의 추가 변경하고는 다른 문제로 본다. 그건 허용되는 문제로 본다. 이게 3번도 매우 중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동그라미 4번.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처분은 영업정지 처분은 그대로 놔두고 사유만 변경하는 거잖아. 처분 변경이 있는 건 아니잖아. 따라서 둘째 줄 우리 아까 배웠던 소송 제기 후에 행정청이 원래 소송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면 원고도 그에 맞춰 소송을 변경할 수가 있었잖아. 그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지. 그래서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처분 변경에 따른 소외 변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사안들은 뭐겠어요? 지금 읽은 걸 토대로 이게 다 판결에서 나온 거니까 판결에 중요한 거 공부하도록 합시다. 판례 1번 아까 쭉 얘기했던 거야. 첫째 줄 끝에 뭐라고 돼 있어? 1번 판례.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고. 그럼 왜 이렇게 애초에 사유와 추가 변경한 사유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유만 추가 변경하는 걸 허용하느냐 하는 거는 아까 말한 상대방 원고에게 너무 불리하지 않게 상대방 원고의 그 신뢰도 보호하고 원고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 3번 판례 보면 그 밑줄 쳤지? 뭐라고 돼 있어? 처분의 근거법을 변경하는 것이 여기는 그거구나. 앞에 보면 두째 줄, 3번의 두째 줄 아까 읽었던 거 나온다. 처분청이 처분할 당시 적시했던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거, 이거는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하는 거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허용되는 거다. 다만 그러나 처분의 근거법을 변경하는 걸 주장하는 거야. 처분의 근거법을 행정청이 소재기 위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면 종전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될 때는 그때는 허용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르면 됩니다. 그 정도 하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와보세요. 그러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인정한 사례들이 쭉 나오죠? 우리가 뭐 다 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자. 어떤 걸 볼까? 대표적인 게 4번 같은 걸 하나 볼까? 4번을 보니까 건축허가를 신청받고 행정위원이 반려처분을 했대. 근데 반려처분하면서 이유로 내세운 게 뭐야? 법이 정한 건축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사유를 내세웠대. 건축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죠? 그런데 소송 제기가 들어가니까 나중에 이유를 추가했대. 행정청이. 어떤 이유를 추가했대? 그 허가를 내주면 자연공간을 훼손하고 주변환경 오염, 농촌지역 주변 역세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등 이런 이유를 추가했는데 이거는 사실 건축법 등이 허가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해놓은 사유와 사실상 동일한 이유로 볼 수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 나중에 행정청이 추가한 이유까지도 포함을 해서 법원이 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추가 변경을 허용한 사례죠. 동일한 사유.
그 다음에 또 9번이 시험 문제 나오고 있다. 9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 응? 토지 형질 변경 신청을 받고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불허가 처분한 애초의 이유는 그 토지가 국립공원에 인접한 미개발지라서 그 합리적인 이용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는 허가를 못 내줍니다라는 당초의 처분 사유에다가 나중에 추가한 이유가 국립공원 주변의 환경 등을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공목적상 원형 유지 필요가 있다는 이유, 이거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동일성이 있는 사유로 볼 수 있다. 응? 이렇게 한 사례가 있죠. 자, 반면에 뭐 이런 그거 비슷한 거 있잖아. 13번도 대표적인 예다. 13번도 보니까 산림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하면서 당초 이유가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제한됩니다 라는 사유를 내세웠는데, 추가한 이유는 거기다가 산림 형질 변경 허가를 내주면 자연경관, 생태계 교란, 환경 보전 등의 중대한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공익상 필요라는 이유는 사실상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사례. 반면에 처분 사유 추가 변경 부정한 사례 밑으로 내려가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 3번이 또 시험에 나온 플레다. 3번을 보니까 그 무슨 시세라고 나오지? 그 시가 부과한 세금인가봐. 시가 부과한 세금 완납했다는 증명서 발급 거부한 처분을 하는데, 이 거부한 처음의 사유가 뭐야? 중기 취득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유예요. 중기라는 건 뭐 우리 뭐야 그 건설 장비 중에서 막 이렇게 그 중기 뭐라 그래? 중기가 뭐라고 할까? 그거 뭐 포크레인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 응? 그 중기를 취득했으면서도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게 그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사유야. 응? 근데 나중에 소송 들어가니까 또 다른 그 발급 거부한 이유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대. 뭐가 있대? 자동차세를 안 내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대. 그지? 근데 중기 취득세하고 자동차세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래. 그래서 그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는 고려 안 하고 중기 취득세 체납만, 그것만 고려해서 이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인지를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응? 그래서 그것도 시험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5번도 시험에 나왔었다. 대표적으로 5번이 뭐야? 대표적인 예로, 야, 석유 판매업 불허가 처분했다 그러지? 쉽게 말하면 주유소 영업허가 신청 받고 거부한 거야. 그죠? 근데 맨 처음에 거부한 이유는 뭐래? 그 주유소 영업하려는 그 땅이 어디래?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있는, 하여튼 거기 중에 관할 부대장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어요. 애초에 거부한 이유.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더니 행정청이 이유를 또 추가했어. 뭐로 이유를 추가했어? 응? 거기가 뭐야? 탄약창에 근접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대. 아마 부대의 탄약고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나 봐. 그러면 부대장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와 탄약고 근처라는 이유는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가 없다. 그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맨 처음에 내세운 이유에 행정청이 소송 제기된 이유에 추가 변경한 이유하고 이게 동일한 이유라고 본 거 안 본 거 요거를 잘 골라내서 체크하세요. 네. 뭐 10번 같은 것도 시험에 나왔다. 응? 10번도 무슨 종합 주류 도매업 면허 취소. 쉽게 말하면 술 도매상 면허 취소하는데 맨 처음에 내세운 이유는 뭐였어? 무자료 술 판매 및 위장 거래했다는 이유였지. 그런데 나중에 소송 제기하니까 행정청이 추가한 이유가 어떤 이유로 있어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 이건 서로 다른 이유다 이거지. 네? 네, 그런 것들이 주로 어려운 거는 잘 안 내고 그래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유 이런 것들을 주로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정리를 좀 하세요.
다 할 수는 없고, 네, 그렇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세요. 다음 주제로 갑시다. 이번에는 새 책의 801쪽에 쌍가루 6번. 법원이 소송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는 어느 때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이거죠. 어느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자, 이거 갖고 생각해보자. 영업정지 처분 받고 상대방은 어느 때 법을 기준으로 해서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에, 응? 처분이 행해질 당시에, 이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처분 위법이다 하고서 소송을 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재판을 한단 말이야. 소송 제기해서 판결을 내리는 시점이 왔는데, 판결 내릴 때 당시까지 법이 개정이 안 되고 시행됐다면 뭐 이때 법이나 판결 당시의 법이나 똑같은 법이니까 문제가 안 생기지만, 중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처분이 행해질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위법을 가릴 것인지, 개정된 법을 기준으로 판결 당시에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개정된 법을 기준으로 위법을 가리느냐, 어느 법을 기준으로 해서 위법 가리느냐에 따라서 위법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법 판단의 기준시 쭉 얘기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방가루 1번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한다? 여러분, 소송 대상이 처분인 거는 취소하고 무효동 확인 소송이죠. 그러니까 취소하고 무효동 확인 소송은 행정청이 처분 내보낼 당시, 처분할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처분 시 한 줄이면 돼요.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판례를 또 봐야 돼. 그러면 첫째 줄, 처분이 적법이냐 아니냐, 처분이 적법이냐 아니냐, 즉 위법이냐 아니냐고 똑같은 말이지. 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처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처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래? 처분이 행해질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처분이 있고 난 후에 법 바뀌고 이런 걸 뭐야? 영향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처분 당시에, 여기도 중요한 부분이야. 처분할 당시에 존재했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응? 그러니까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처분이 행해질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고, 처분이 행해질 당시에 행정청에게 제출됐거나 뭐 이게 주장된 사실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응? 왜냐하면 처분이 행해질 당시, 처분할 당시에 관련된 자료 이런 거는 재판에서 판결 내릴 때까지 당사자가 주장할 거야, 제출하고.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판단하는 거죠. 다만 기준이 되는 법은 처분 당시의 법이고, 자료는 판결 내릴 당시까지 제출됐던 자료 등을 다 종합해서, 그래서 거기 잘 공부해야 돼.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건 처분할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뜻이고, 처분할 당시에 존재했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했던 자료만 갖고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시 밑줄 내려가면 2심 끝나기 전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되었던 모든 자료를 종합하고 법은 처분할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판결 내릴 당시까지 원고, 피고, 소송 당사자는 다 이 처분이 처분할 당시에 이러이러해서 위법이라는 주장을 판결할 때까지 다 제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까지 제출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리하면 법은 처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하고, 자료는 사실심 종결 시까지 소송에서 제출됐던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그거 알아두고. 자, 반면에 항고소송 중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있어서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 행정청이 신청받고 응답 안 하고 있는 부작위 상태가 어느 때까지 지속돼? 판결 낼 때까지 지속돼야 부작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가립니다. 만약에 소송 도중에 자, 이거 한번 생각해봐.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무응답, 응답을 안 해. 부작위. 그래서 이 사람이, 상대방이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어. 소송. 그래서 소송 진행 중이야. 근데 소송 중에 이때 판결을 할 건데,
판결 나오기 전에 소송 진행 중에 행정청이 뭐 해버리면, 행정청이 거부 처분을 내보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면 거부 처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소송 대상이었던 부작위는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그러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행정청이 이게 거부 처분이라는 응답을 해버리면 부작위라는 상태는 해소돼 버린 거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소외이익이 없어서 각하됩니다. 그러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부작위가 위법인지 아닌지 판결까지 가려면 판결 시점까지 응답 안 하고 있는 무응답 상태가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경우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위법인지 아닌지를 가립니다. 응? 꼭 구별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밑에 판례는 아까도 한 거라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논점이 판결입니다. 판결로 가봅시다. 예. 소송의 판결, 뭐 판결의 의, 종류 이렇게 했는데 뭐 거기 나와 있죠. 각하 판결, 기각 판결 이런 건 다 아는 말 아니야. 각하는 소송 요건이 구비가 안 됐을 때, 소송 요건이 구비가 됐다면 본안 심리를 해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으면 인용 판결을, 이유 없으면 기각 판결하는 거죠. 그건 다 아는 얘기야. 그래서 넘어가는데 이때 이제 인용 판결을 가봅시다. 인용 판결을 가면 원고의 주장이 맞다고 들어주는 판결이지. 그러면 소송을 취소 소송했으면 취소나 변경해 주는 거고, 그죠? 무효등 확인 소송했으면 무효등 확인해 주는 판결하는 거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했으면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확인하는 판결하는 거지 뭐. 응? 그래서 인용 판결인데, 자 이때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법원이 일부 취소시키는 판결, 일부 들어주는 판결이죠. 일부 취소시키는 판결. 이 일부 취소 판결을 하려면, 할 수 있으려면 법원이 행정청이 한 처분 중에 일부가 위법이니까 일부만 취소한다고 일부 취소 판결을 내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된대? 그 일부 취소되는 부분이 분리할 수 있고, 분리해낼 수 있고 명확히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일부 취소되고 남은 부분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응? 그리고 행정청의 재량권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재량 처분일 때는, 셋째 줄 재량 처분일 때는 법원이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못 내립니다. 만약에 법원이 일부 취소시켜버리면 행정청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러면 간단히 이렇게 큰 틀을 얘기를 하고 밑에 판례를 정리합시다. 판례 보면 뭐 1번은 우리가 정보 공부할 때 했는데, 그죠? 국민이 어떤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는데 청구한 정보 중에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섞여 있대. 근데 그 공개할 수 없는 부분하고 이게 분리가 가능하다면, 그죠? 그 일부만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일부 공개 판결 내릴 수 있다는 거지. 응? 그 뭐 이미 아는 거.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처분했대. 응? 과징금 부과 처분했는데, 그런데 과징금은 총액으로 1,000만 원 부과했대. 근데 상대방 업자가 위반한 건 여러 개 위반했대. 그래서 이게 여기에 이제 밑줄 쳐놨지. 2번 판례 보니까 셋째 줄에 일부 위반 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야. 이 말이 뭐냐면, 자 법이 뭐라고 했냐면 A 위반했을 때는 과징금 100만 원, B를 위반했을 때는 과징금 200만 원, C를 위반했을 때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대 법이. 그래서 어떤 업자가 이거 세 가지를 위반했다는 거야. 행정청이 세 가지를 위반했대서 총 합치면 얼마 부과했어? 600을 부과했어. 응? 과징금 부과. 그랬는데 600, 그러니까 행정청은 세 가지 모두 위반했다고 600 부과에 처분했더니 상대방이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어. 그래가지고 법원이 심사해 보니까 뭐야? A 위반 인정된다. B 위반도 인정된다. 응? 근데 C 위반은 인정 안 된다.
A와 B는 위반한 건 인정되는데 C 위반은 인정 안 된다. 법원이 보기에 C 위반은 위반한 거로는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C 위반만큼 300만 원 부과, 이 300만 원 부과는 위법이라는 거지. 그러면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 수 있다는 거야? 액수가 딱 C 위반에 대한 액수가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얘한테는 A 위반과 B 위반에 해당하는 300만 부과했어야 되는데 C 위반 것까지 포함해서 600을 부과했으니 어떻게 돼? 더 많이 부과한 이 300 C 위반했다고 300 부과한 부분은 위법이다 하고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일부 취소시키는 거지. 응? 근데 이렇게 일부 취소할 전제 조건은 법원이 그 중에 일부 위반했다는 걸 이유로 과징금, 그 일부 위반한 거에 대한 과징금이 정확히 액수가 정해져 있다는 이렇게 된 경우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야. 응? 그래서 그게 중요한 전제 조건. 그죠? 그러면 2번하고 3번하고 비교해. 판례 2번, 3번. 정반대 결론 아니야. 3번은 뭐가 나왔어? 응? 일부 위반 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대요. 그치? 응? 그게 차이점 아니야? 그러니까 행정청이 여러 개 위반한 거에 대해서 총합해서 얼마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 일부 위반한 것만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야. 그 일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법원이 그 얼만큼을 취소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 응? 네, 그런 거. 그래서 2번은 그 일부 위반한 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고 3번은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야. 그러니까 법원이 얼마만큼을 취소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3번 같은 경우는 법원이 일부 취소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 전부 취소해야지.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한 거 전부 취소 판결 내리고 판결에 따라 행정청은 어떻게 돼? 과징금액의 적정한 액수를 다시 부과해서 다시 재처분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4번, 4번도 마찬가지. 4번에 뭐가 있어? 적법 미출진,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금액이 산출되죠. 그럼 법원이 전체 부과액 중에서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그 부분만 빼고 남겨놓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 부분만 일부 위법이라고 취소할 수 있다는 거지. 4번도 그 부분만 일부 취소. 그죠? 또 5번도 마찬가지로 둘째 줄 끝에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 금액이 산출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법원이 얼마 취소시키면 되는지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경우잖아. 응? 이런 경우는 일부 취소해도 된다는 거야. 응? 4, 5, 6까지 다 일부 취소가 가능한 경우죠. 자, 7번 중시하세요. 7번. 7번도 보면 여러 개의 상의에, 여기 상의는 뭘 말하냐면 부상 입은 거 말하는 거야. 여러 가지 뭐 부상을 입었어. 여러 가지 부상을 입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 군인이 군 생활하면서 뭐 이런저런 뭐 부상을 입었다 그래가지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나봐. 그런데 그 행정청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비해당 결정 처분을 내렸대. 그래갖고 소송을 들어갔어. 소송을 들어갔더니 자, 그 군인이 부상 입은 거가 뭐 군복무 그 업무 직무 수행하다가 부상 입은 부분도 있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부상 입은 것도 있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법원이 보건데 그중 일부 부상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될 수 있대. 응?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돼? 행정청이 전부 다 그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는 부상이 아니다라고 전부 비해당으로 결정 내린 부분 중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부상에 해당하는 요건도 일부 있는데 그럴 때는 비해당 결정 처분 중 인정되는 부상에 대한 부분만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응? 그래서 요 7번 꼭 알아두고. 응? 그 다음에 9번 또 중시. 9번, 10번, 9번, 10번 묶어요. 9번, 10번 묶으면 다 뭐야? 뭐 위반에 대해서 얼마 부과할지 행정청의 재량이 있잖아. 응? 그러면 부과할 것인지 부과한다면 얼마 부과할 건지 행정청이
그러니까 법에서는 테두리만 쳐놨어. 총 얼마 이내에서 적정한 액수 부과할 수 있다. 응? 행정청이 적정한 액수 부과했다고 생각하고 처분했는데 소송 들어가니까 법원이 너무 과하게 부과했다라고 인정한다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돼? 과하다고 생각되는 일부 이것만 위법이다. 일부 취소 못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거기는 법이 전체 총 얼마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라고 부과할 금액에 대해서 행정청이 결정하도록 재량을 주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 9번 10번 재량입니다. 재량 10번도 재량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얼마로 할지. 재량이 있다면 행정청의 재량권 존중 때문에 법원이 생각하는 일부 잘못된 부분 그것만 취소하는 건 안 된다 이거야. 응? 9번 10번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11번도 공부하세요. 공무원이 있는데 징계받을 짓을 여러 개 했나 봐. 여러 개의 징계 사유. 그래가지고 여러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다른 남는 것만으로도 그 징계 처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 징계 처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자, 그렇게 정리.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무슨 판결? 적극적 변경 판결이래. 적극적 변경 판결. 자, 여기서 두 번째 첫째 끝에 소극적으로 변경하는 판결은 뭐와 똑같은 거야? 일부 취소 판결을 하는 거야.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소극적 변경하는 판결은 가능한 경우가 있잖아. 지금 공부했듯이 일부 취소 판결 가능. 근데 법원이 이렇게 판결하는 거 돼? 야, 허가 취소한 건 잘못했다. 영업정지 처분으로 바꾼다. 법원이 스스로 영업정지 처분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지. 법원은 처분하는 행정청이 아니니까. 응? 그래서 두 번째 끝에 적극적 변경하는 판결은 안 됩니다. 이것도 뭐하고 비교해?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뭐 할 수 있어? 일부 취소하는 소극적 변경하는 재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뭐야? 적극적 변경하는 재결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다 가능해. 적극적 변경, 소극적 변경 다 할 수 있어. 근데 행정소송에서는 지금 써놨지? 소극적 변경하는 일부 취소시키는 판결만 가능할 수 있고 적극적 변경하는 판결은 못 내려. 응? 이 차이 행정심판하고 비교하세요. 그 다음에 이행 판결은 의무이행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 건데 왜 안 하냐 해줘라 하고 명령하는 판결 내리는 거 아니야 행정소송에. 근데 두 번째 줄 이행 판결은 허용 안 된다. 이행 명령하는데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야. 응? 그래서 첫째 줄 행정소송에서는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행 판결은 인정 안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사정 판결. 이거 행정심판에서는 사정 재결이라고 인정되고 있지. 소송에서 사정 판결이 인정되는데 사정 판결은 자 의의에서 기억번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돼. 그러면 원래는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줘야 되죠. 하지만 인용 판결을 내리면 즉 처분을 취소한다든지 그런 판결을 내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 공공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생겨. 그럴 때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 원고의 주장이 맞지만 끝에 가서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응? 둘째 줄 기각. 각하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 기각하는 판결입니다. 응? 자, 니은번은 사정 판결 제도는 좀 법치주의하고는 조금 안 맞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처분이 위법이라고 법원이 인정을 해놓고도 위법인 채로 유지시키는 판결을 하는 거 아니야. 취소 안 시키고. 그러면 위법인 조치를 유지시키는 거니까 이거 법치주의하고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행정의 공익성 뭐 이런 거 고려할 때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니은번의 결론 사정 판결 제도 뭐야? 다섯째 줄 끝에 여섯째 줄 끝이나 위헌적인 제도는 아니다. 법치행정에 위반하는 위헌적 제도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유지되고 있는 거야. 허용되고 있어요.
자, 니은번. 자, 기역번과 관련해서 기역번 옆에다가, 자, 이거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 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도 사정 판결할 수 있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소송 대상인 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도 법원이 사정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는 그냥 그냥 단순한 기각 판결을 하는 거지. 처분이 적법이면 처분이 위법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안 맞는 거잖아.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니까 단순한 기각을 하는 거야. 사정 판결은 처분이 위법이라고 인정이 돼서, 즉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지만 그래도 공익 때문에 기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는 사정 판결할 수 없습니다. 응? 단순한 기각 판결하는 거지. 응? 자, 니은번 문장의 셋째 줄. 자, 우리가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어느 때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이미 알고 있어. 처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그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사정 판결을 내릴 건지, 사정 판결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사정 판결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은 어느 당시를 기준으로 해? 판결 시점에서. 응? 그래서 고기 중시. 사정 판결이 필요한지 여부, 사정 판결의 필요 여부, 사정 판결 요건 갖췄는지 여부, 이거는 판결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 응? 그 다음에 디귿번. 통설은 신청이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자, 중요한 건 판례입니다. 판례는 이거 행정소법의 명시적 규정은 없어요. 근데 판례는 피고인 행정청이 사정 판결을 내려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응? 그래서 그거 디귿번. 판례는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 판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응? 그거 중시하고. 그 다음에 리을번. 행정소법 규정이야. 법원은 사정 판결을 내리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사정 판결 내리기에 앞서서 뭐부터 해야 돼? 사정 판결 내리면 원고가 지는 거 아니야? 기각되는 거니까. 그러면 원고가 사정 판결 때문에 있게 될 손해 정도와 그다음에 손해배상 방법, 응? 그 밖에 사정을 사전에 미리 조사해야 되고, 이거 다 법 규정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사정 판결 내릴 때는 판결문에 뭐 써야 돼? 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걸 명시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때문에 기각된 걸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처분이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되는 걸로 오해할 소지가 있잖아. 그래서 처분이 위법이라는 건 명시해 주는 거야. 응? 위법인 건 맞지만 공익 때문에 유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 사정 판결 내릴 때 판결 주문에 위법이라는 걸 명시해 줘야 된다. 응? 1번. 자, 그러면 효과에서 니은번. 사정 판결이 내려지면 처분이 위법했던 게 이제 적법으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에요. 위법인 거로 인정했잖아. 위법인 채로 그냥 공익을 위해서 유지시키는 거에 불과해요. 위법인 채로. 그래서 사정 판결이 있다고 해서 위법이 치유되어 적법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위법인 채로 유지되는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치유되어 적법하게 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예. 사정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원고는 어떻게 돼?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나 공단체를 상대로. 여기 밑줄 쳐주세요. 누구를 상대로?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단체를 상대로 위법한 처분 때문에 생긴 손해배상, 재시설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 방법의 청구, 취소이 해당 항고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 제기할 수 있다. 응?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구제해 주는 거잖아. 어떤 처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을 때 처분이 위법인 건 맞지만 취소는 못 해준다. 응?
대신에 뭐야? 손해배상인이 다른 방법으로 구제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그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다른 피해 재해시설 설치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중시, 그 다음에 리을번. 우리가 행정심판에서는 비용의 문제가 안 생기지만 소송에서는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진 측이 이긴 측의 비용까지 다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패소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적용이 돼요. 근데 사정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그 원고가 이상한 거예요. 원고의 주장이 맞는데도 안 들어주죠. 원고가 억울하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사정 판결 내릴 때는 패소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이 뭐라고 써놨어? 피고인 행정청이 소송 비용을 다 부담하도록. 응? 그래서 둘째 줄 소송 비용은 피고 행정청이 부담하도록 명시해놨어요. 응? 이래야 좀 공평하잖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사정 판결이라는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소송은 취소소송 한 군데에서만 내릴 수 있어요. 취소소송에서만. 응? 중시. 취소소송에서만. 그래서 둘째 줄 끝에 사정 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인정. 응? 행정소송 사정 판결 취소소송만 규정해놓고 다른 소송에는 준용하는 규정 안 뒀어요. 사정 판결은 오직 취소소송에서만. 그러면 또 기억 떠올려 보자. 여기다 행정심판에서 사정재결이라고 그러죠. 사정재결은 행정심판 종류 세 종류 중에서 어디에 인정되고 있어? 취소심판에서 사정재결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의무이행 심판에서도 할 수 있어요. 두 군데에서 인정되고 있어요. 물론 무효확인 심판에서는 사정재결 안 돼요. 근데 행정심판에서는 취소심판하고 의무이행 심판 두 군데에서 인정되고 있어. 사정재결이. 응? 근데 사정 판결에서 사정 판결은 취소소송 한 군데에서만 인정된다는 거야. 응? 자, 판례 알아보기로 보면 1번의 핵심은 소송 당사자가 주장 안 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알아서 사정 판결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응? 1번 판례. 그래서 마지막 줄에 있잖아. 직권으로 사정 판결할 수 있다. 응? 법원이. 네. 그 다음에 2번은 뜻이 뭐야? 무효 확인 소송에서 어떤 처분이 무효로 판정나면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봐. 무효인 사정 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만 그 효력을 공익을 위해서 유지시키는 판결 아니야. 근데 무효인 처분은 어떻게 돼? 효력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안 생겼어.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도 유지시킬 효력 자체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유지시킬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법 이전 유지시킨다라는 사정 판결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2번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는 사정 판결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 특별한 건 없고 3번의 아래쪽에 밑줄 윗부분에 보면 어떻게 돼? 사정 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만 공익을 고려하여 취소를 안 하고 효력을 유지시키는 조치일 뿐이지 적법이 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지. 네? 했고. 그래서 사정 판결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모아놨고 부정한 사례 모아놨습니다. 인정한 사례 중에 2번 보세요. 2번. 응? 2번 보면 자, 재개발조합 설립하고 재개발조합 설립 및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해줄 때 처분이 법적 요건을 못 갖췄대요. 그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뭐 토지 소유자의 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도 행정청이 사업 시행 인가 내줬나 봐. 응? 그럼 위법인 건 맞는데 어떻게 됐대? 응? 소송 제기 이후에 어이구야. 그 재개발 사업 구역 내 90%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속행을 바라고 있다는 뭐 서명해가지고 제출했나 봐. 그죠? 그러면 설령 이거를 만약에 취소시키고
취소 판결 내리고 해봐야 뭐할까? 그 지역에 토지 소유자들이 다시 또 절차 밟아서 또 재개발 사업 다 할 거 아니야. 그게 너무 뻔해. 그렇다면 뭐야? 사정 판결할 필요성이 있다. 응? 그래서 애초에 사업 시행 인가해 줄 때는 위법이었지만 응? 그 후에 90% 이상이 동의를 했다면 동의하고 사업 속행을 바라고 있다 하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법이지만 그대로 사업을 하도록 응? 유지시킨다. 2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응? 3번이 원래 전형적인 거였어요. 사정 판결에. 왜냐하면 3번을 보면은 여러분 옛날 이제 요새 또 로스쿨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되지만 노무현 정부 때 로스쿨 제도를 처음 시행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로스쿨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학만 로스쿨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근데 이제 모든 대학들의 그 로스쿨을 인가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전국에 이제 그 구역을 나눠서 이게 남한 지역에 뭐 수도권, 강원, 충청권, 뭐 그다음에 여기 경남권, 응? 뭐 이게 전라권하고 제주도 이렇게 묶어서 여기에 뭔가 학교들 몇 개 이렇게 갖고 지정을 해서 로스쿨을 내줘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대학들이 경쟁이 치열했어요. 자기네 대학이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해서.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전남대하고 조선대하고 아마 이렇게 그 전남권의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해서 경쟁을 벌였나 봐. 근데 심사를 해가지고 인가를 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전남대학교 심사를 하는데 전남대학교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심사를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조선대학교가 결과적으로 조선대학교가 탈락이 되고 전남대학교가 로스쿨 인가를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선대가 반발하면서 전남대학교 이 심사를 하는데 그 자기네 학교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사를 하는 게 어딨냐. 이건 절차에 위법이 있다. 그래가지고 전남대학교 로스쿨 인가해 준 걸 취소하러 소송을 냈어요. 근데 소송은 소송대로 가는데 이미 뭐가 됐어? 뭐 전국에 로스쿨 인가받은 대학, 전남대를 비롯해서 다 로스쿨 학생들 다 입학 신청 받아서 이미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이 상황에서 이거 인가 취소하면 엄청난 혼란이 가져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전남대 로스쿨 인가한 처분은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그 교수가 자기네 학교 교수가 들어가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위법인 건 맞는데 취소할 만한 정도의 위법이 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취소하기는 너무나 곤란하였다. 그래서 이제 사정 판결한 사례. 반면에 사정 판결 필요성 부정한 사례.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필요성 부정한 사례. 이건 막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필요성 부정한 사례. 어디 있더라? 뭐 오른쪽에 가면 11번, 12번 두 개 정도 봅시다. 자, 11번을 보면 여기도 재개발 사업 나오네. 재개발 사업 시행될 경우 재개발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재개발 사업에 동의한 자가 동의하지 않은 자에 비해서 많다든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동의한 사람들이 생활에 고통을 받는다는 사정, 이것만 가지고는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재 공공문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사업, 그러니까 동의한 자가 좀 많긴 많았는데 그 법이 정한 그 동의자 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사업 시행 인가 처분을 내준 거야. 아까랑 똑같이. 그런데 이 경우는 나중에 그 동의한 자 수가 법적 요건을 훨씬 넘는다는 이런 자료가 나온 것도 아니고 한고 단순히 그냥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그것만 갖고는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처분 취소 못할 이유는 없다. 네, 그런 반대 결론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은 여기 이른바 심재륜 검사라고 있어. 이 고위 검사였는데 이 검찰총장이 뭔가 검찰이
부정행위 해가지고 비난 많이 받는데 검찰총장이 전부 다 부하 직원들만 막 비난하는 기자회견하고 그래서 자기는 엄청 깨끗한 것처럼, 응? 이래가지고 그 밑에 고등법원 고등검찰청 검사장이었나? 근데 그 심재룡 검사가 막 이 상관을 막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거야. 응? 모든 잘못을 다 부하 직원들에게만, 응? 돌리고 막 이런다. 이래가지고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더니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 항명한다. 이래가지고 징계를 해서 파면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심재룡 검사라면 자기를 파면시킨 처분 취소해라. 그리고 소송을 냈어. 소송에서 그래서 파면 처분한 거 위법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 파면 처분한 검찰총장 측에서는 뭐라고 그러겠어? 이미 파면 처분이 되고 다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서 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 다 승진 발령하고 다 인사이동돼서 다 채워져 있고 그 사람 다시 파면 처분 취소 판결 내려갖고 복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직 인사행정에 문제도 있고 조직의 위화감도 생기고 막 이런 문제를 들어서 그 취소하면 안 된다. 사정 판결 내려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그건 조직 내부에서 알아서 해결할 문제고 그 파면시킨 조치가 위법이라면 취소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판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예. 자, 뒤로 가면 사정 판결하고 사정 재결의 차이점을 했어요. 아까 이거 한 것도 나왔지? 인정 범위에서 행정심판에서는 취소 심판하고 의무이행 심판 두 군데에서 사정 재결 인정되는데 소송에서는 취소 한 군데에서만 인정된다. 세 번째 줄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구제 방법을 보자. 구제 방법을 보면 행정심판에서는 사정 재결할 때 어떤 구제 방법인지 구체적으로는 말 안 해놨어요. 뭐라고 하면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해주라고 돼 있어요. 상당한 구제 방법이라고 했어요. 행정심판에서는 상당한 구제 방법. 근데 행정소송법은 어떻게 해놨어? 구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아까 읽었지? 손해배상, 재해시설 설치 뭐 이렇게 써놨지? 그래서 행정심판은 그냥 막연하게 상당한 구제 방법이라고만 써놨고 행정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재해시설 설치 등 구체적인 구제 방법을 써놨고 이게 차이점. 그죠? 그리고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야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해줘라 하고 명령 내릴 수 있어요. 응? 근데 법원은 뭐야? 뭐 구제 방법을 취해주라 하고 행정청에 명령 내리는 판결은 못해요. 직접 그냥 손해배상 판결을 병합 청구를 받아서 손해배상 판결을 바로 내리든가 해야지. 응? 그래서 그 명령 구제 방법 취해주라고 행정사한테 명령하는 판결은 안 됩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결의 효력 부분을 봐야 돼. 자, 우선 하나 첫째 줄. 법원이 판결 내리면 어떤 효력이 있는가? 우리가 행정심판 공부할 때 재결의 효력으로 기속력, 형성력 이런 거 공부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자, 첫째 줄 밑줄. 행정소송법은 판결의 효력이라 해서 무슨 효력? 명시한 거. 판결의 효력 명시한 거. 제3자효. 3자에 대한 효력.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기속력만 규정했다고. 기속력. 그 첫째 줄 밑줄 쳐주세요. 행정소송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해놓은 판결의 효력, 기속력, 응? 제3자효. 근데 기속력이 더 중요해. 기속력. 그러니까 셋째 주절에서 말하는 기판력, 형성력 이런 효력은 행정소송법이 명시한 거는 아니야. 응? 첫째 줄에는 기속력이 명시한 효력이에요. 응? 네, 그거 쳐치고. 자, 거기에 이제 자방력이라고 나오죠? 별거는 없어. 자방력은 뭐야?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게 발생하는 효력이야. 판결을 선고한 법원은 자기가 내린 판결이 잘못됐다 해도 스스로 자기가 내린 판결을 못 받고, 응? 그게 자방력이라는 거야. 스스로자, 묵불박자. 응? 그래서 읽고 지나가세요. 자, 반가로 2번 형식적 확정력이라는 것도 가볍게 읽고 지나가세요. 응? 자, 형적 확정력은 뭐야? 우리 행정소송 3심제 하지? 응? 원칙이 3심제지? 그러면 1심 소송했어. 판결 나왔어. 그럼 1심 판결에 승복 못하면 어떻게 돼? 판결서 받고 2주 안에 고등법원에 항소하면 되거든? 근데 2주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 더 이상 이제 이 판결에 불복한다고 소송 못 가요, 더. 그러니까 법이 정한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 지나면 그 판결은 확정 난 거야. 더 이상 그 판결에 대해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응? 그걸 뭐라 그래?
형식적 확정력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볍게 읽고 지나가세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더 이상 그 판결에 불복해서 못 다툰다 해서 불가증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 자, 중요한 거 3번 기판력입니다. 여기 중요해요. 기판력. 기판력은 다른 말로도 뭐라 그래? 실질적 확정력이라 해야 돼. 실질적이라는 건 판결의 내용이 확정됐다는 말입니다. 응? 판결 내용도 확정되는 거야. 기판력. 처분이 위법이다 라고 판결 나왔다든지 처분이 위법이 없다 라고 판결 나왔다든지 판결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그 판결에 대해서 다툴 수 없게 되면 판결의 내용도 확정 난 거야. 그러면 위법이다 아니다 판결 말하자면 예를 들면 이 처분은 위법이 전혀 없다.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어. 확정 났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 모든 법적 다툼은 끝난 거야 이제. 위법이 아니라는 점이 확정 난 거로 치고 더 이상 그 처분에 또 미부여러져 또 소송 제기 또 재판? 그러면 만약에 그걸 허용한다면 끝없는 재판의 연속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법적 분쟁은 마무리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기판력, 실질적 확정력이라고도 한다. 이 말은 판결의 내용이 확정난 거로 치는 거다. 그래서 자 뭐라고 써놨어? 확정난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뭐야? 두 번째 줄 동일한 사항이 나중에 소송에서 문제가 됐을 때 소송 당사자는 확정 판결의 내용에 저촉되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없고 뒤에 소송을 받은 법원도 이미 내려진 확정 판결에 모순되는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줄, 넷째 줄 핵심 소송 당사자가 뭐 못하게 하는 거야? 확정 판결의 내용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하는 거야. 가장 줄이면 그거야. 셋째 줄 한 줄. 소송 당사자는 원고든 피고든 소송 당사자는 확정 판결의 내용에 저촉되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처분이 위법이다 아니다 확정이 나면 이제 그와 또 모순되는 주장을 또 하면서 또 이거 재판해달라고 청구하고 이거 불복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응? 판결의 내용. 자, 왜 인정하는지 그 밑에 써놨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판례 되게 중요한 판례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응? 자, 첫째 줄 보세요. 세금 부과처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대요. 소송. 과세처분 취소 청구했지? 근데 법원이 뭐라고 했어? 기각. 판결이 내려졌고 확정났대. 그럼 무슨 말이야? 기각했다는 말은 취소할 만한 정도의 위법도 없다. 취소할 만한 정도의 요만큼의 위법도 없다. 확정난 거잖아. 그걸 판결을 보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한 뒤에는 그러면 여기까지 문장 물으면 처분이 요만큼의 위법도 없다는 점이 확정이 났는데 상대방이 또 뭐라고 하면서 소송을 주장해? 이 처분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야. 무효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대요. 말이 되는 거야? 요만큼의 위법도 없다고 확정 판결 내렸는데 응? 판결이 확정 났는데 이번에 이만큼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내?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럼 이 소송 검토할 필요조차도 없어. 그죠? 따라서 뭐라고 써놨어? 또다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무효 확인에다가 소송 청구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자, 시험은 두째 줄 끝에부터가 잘 나옵니다. 과세처분 취소등에서 기각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위법이 하나도 없다는 이 확정난 거는 그 처분에 대해서 또다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미친다가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미친다. 미친다가 뭐야? 쉬운 말로 하면 무효 확인 또 소송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응? 이 부분이 아주 중요. 응? 예. 자, 니은법 기판력은 앞에 거에다 본안 판결의 인정. 본안 판결에 뭐뭐 있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인용 판결, 위법이 전혀 없다는 기각 판결 모두. 이게 뭐야? 기판력은 본안 판결에만 인정. 인용 판결, 기각 판결 모두에 인정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응? 그럼 거기다가 미리 써놓으면 판결의 효력 중에 기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또 형성력이라는 효력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인용 판결에만 인정되는 효력이에요.
인용 판결에만 인정. 그런데 기판력은 어떻게 인정해요? 기각 판결에도 인정. 위법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정나면 더 이상 또 위법이라 처음 소송하는 거 안 되잖아. 위법이 전혀 없다고 판결한 기각 판결에도 기판력. 위법하니까 취소한다. 이 인용 판결에도 기판력.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라는 점이 확정이 나버리면 더 이상 그와 다른 주장 못하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효력 범위. 기판력은 방가로 1번.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송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승계인. 승계인 누구였어요? 예를 들어 상속인 같은 자. 응? 그래서 소송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승계인에게까지 미치지만 여기 중요한 거는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예, 이거 중시. 왜 그래야면 제3자는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뭐야?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 못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고?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 판결에 불복해서 재심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판력에 구속을 안 받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거 중시.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두 번째 2. 자, 기판력은 둘째 줄. 해당 처분의 효과가 귀속하는 국가 공무단체에도 미친다. 밑줄. 네. 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지만 처분청이 속한 국가도 위법이다 아니다 확정 판결하면 그와 모순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응? 응. 그 다음에 객관적 범위. 첫 번째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판결의 주문에만 미칩니다. 판결의 주문에 판결 주문. 판결의 주문 이꼬로 둘째 줄에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결론. 어떤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 있죠? 그 결론에만 미치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그 결론과 위법이다 아니다 결론 내린 거와 모순되는 주장을 또 하면서 소송하고 이런 걸 막는다는 못하게 하는 거지 주문에만 인정돼요. 그러면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옆에다가 기속력 이따 또 나오겠네요.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뭐야? 판결의 주문과 위법이다라고 하는 주문과 플러스 뭐야? 그 위법이라고 판결한 이유 있지. 주문하고 이유. 왜 위법이라고 판결했는지 그 이유, 판단한 이유에까지. 이유에까지. 그러면 기판력은 어디에만 인정된다 그래서? 판결이 위법이다 아니다 결론 내린 거 그 주문에만 이제 기판력이 인정되는 건데 기속력은 위법이라는 결론에다가 왜 위법이라고 판단 내렸는지 구체적인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유 있지 거기에까지 행정청이 구속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써. 네, 일단은 그 정도 거기까지 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봐. 3. 항고소송의 기판력은 3에 관련해서 자,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항고소송에서 위법으로 인정하는 범위보다 항고소송에서의 위법 범위보다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위법 범위가 넓다는 견해를 따르자면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응? 그걸 밑줄 쳐주세요. 항고소송에서 말하는 위법보다 국가배상 즉 손해배상에서 말하는 위법의 범위가 더 넓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자면 자, 그럼 그거를 분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뭐가 더 넓다고 그랬어? 국가배상법에서의 위법. 국가배상법에서 공무원이 직무수행하는 애가 고의과실로 위법일 때는 법령 위반. 그럼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잖아. 근데 공무원의 직무행위 국가배상법에서의 위법. 그럼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위법이 이만큼이라면, 응? 만약에 범위가 이만큼에 해당한다면 우리가 취소소송 같은 어떤 소송 대상인 처분이 위법이라서 취소한다 뭐 이럴 때 항고소송에서의 위법에서의 위법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응? 포함된 거지. 국가배상법에서는 위법이 더 넓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자면 응?
자, 이렇게 되면, 자, 요렇게 본다면, 자, 그러면 먼저 취소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이다, 위법 아니다. 취소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 아니다. 그럼 무슨 판결이었을까? 기각했겠지? 그러면 자, 국가배상 청구소.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야. 공무원의 직무수행위가 위법이기 때문에 손해 입었다. 손해배상 소송.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법으로 인정하고, 응? 위법 인정하고 배상 판결 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배상 판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위법 인정하고, 이거 다 써요. 위법 인정하고 배상 판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응? 이 그림을 잘 봐. 항고소송에서는 위법 아니라 그랬어.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응? 그럼 항고소송에서는 위법 아니라 그러겠지? 위법으로 인정되는 범위 밖에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데 국가배상에서는 위법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렇다면 배상 판결 내릴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위법으로 인정하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응?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항고소송에서 위법이라고 인정했으면, 응? 여기에 해당한다. 어떤 처분이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그래서 항고소송에서도 위법이라고 인정했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 국가배상에서도 위법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당연히 들어가지. 그런데 항고소송에서는 위법이 아니다 그랬어 여기. 응? 근데 이거는 국가배상에서 말하는 위법에는 해당이 될 수도 있잖아. 바로 그 점을 이해하란 말이야.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거기 넷째 줄 항고소송에서 인용판결 기판력이래. 항고소송의 인용판결이 뭐야? 그럼 처분이 위법이라고 인정했다는 거지? 그럼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정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항고소송에서 위법이라고 확정났으면 당연히 국가배상에서도 위법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국가배상 소송에 미치지만 기판력이 효력이 미친단 말이야. 국가배상 소송에 미치지만 자르면 미친다는 얘기는 국가배상에서도 위법으로 인정된다는 말이지. 에? 그런데 그와 반대로 기각판결. 기각판결은 뭐야? 항고소송에서 위법 아니다라고 기각했지. 그래도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국가배상에서는 위법이라고 인정하고 배상 판결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항고소송에서 위법이 없다. 기각한 판결은 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뭐야? 구속하는 힘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야. 국가배상에서는 위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단 말이야. 그 기판력이 미치지 않게 된다. 그 말 이해하란 말이지. 시험에 그렇게 나와서 문장이 그 말뜻을 이해하라는 얘기야. 응? 바로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위법이 항고소송에서 말하는 위법보다 넓다고 보는 게. 물론 학자들마다 견해들 이게 야 여기서 말하는 위법 여기서 말하는 위법 다르게 본다는 건 이게 혼란스럽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 다 위법은 다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 된다 하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 전제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 입장이나 국가배상에서 말하는 위법이 더 넓은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에 따르면 취소소송, 항고소송에서는 위법이라고 인정했으면 당연히 국가배상에서도 위법으로 인정되는 거고, 근데 항고소송에서 위법이라 인정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쪽에 얘기하는 건 이 허설표 뒤에 얘기하는 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죠? 응? 요거는 당연히 항고소송에서 위법을 인정했으면 국가배상에도 위법 인정되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응? 자, 그래서 거기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간적 효력 범위 이건 뭐 특별하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응? 그 정도로 가세요. 그 다음에 형성력이라는 효력이 있어요. 형성력. 네. 자, 형성력은 행정심판에서 공부했던 거와 똑같은 논리야. 무슨 판결? 어떤 처분을 취소나 변경한다. 법원이 판결하면 바로 판결에 의해서 취소된 거야. 그래서 의의에 읽어보면 두째 줄 예를 들면 뭐 화면 처분 중요한 단어가 취소 판결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얘기가 취소 판결의 형성력이 있어요. 그래서 취소 판결 확정나면 어떻게 된대? 판결 자체에 의해서 처분은 취소해 버린 거야.
행정청이 판결대로 다시 취소하는 조치를 해야 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판결 자체에 의해서 취소돼 버린 거다. 응? 그렇게 판결 자체에서 어떤 처분이 취소나 변경되는 효력을 바로 가져오는 걸 판결의 형성력이라고 합니다. 응? 니은번 형성력은 무슨 판결에만 인정된다고? 인용 판결에만 인정된다고. 응? 그리고 둘째 줄 끝에 무효인지 확인해달라, 부작위가 위법인지 확인해달라 같은 확인 소송은 뭐 기존의 처분이 무효나 부작위였다고 확인만 할 뿐 새롭게 국민과의 법적인 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 소송은 형성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응? 그래서 자, 니은 두 군데를 공부하자. 형성력은 첫째 인용 판결, 그것도 특히 취소 소송에서의 취소 판결, 응? 인용 판결에만 인정되며 셋째 줄 확인 판결에서는 인정 안 된다. 응? 자, 관련해서 판례 밑에 나옵니다. 1번 쉬운 거야. 자, 1번 첫째 줄 취소한다는 확정 판결 나왔대요. 취소 판결 내려지면 어떻게 된대? 형성력이라는 판결의 효력에 의해서 그 처분은 별도의 취소 조치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판결로 인해 당연히 취소된 거다. 형성력 얘기하는 거야. 응? 네, 2번 취소 판결이 확정나면 판결에 의해서 과세 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소멸된다. 그 뒤에 행정청이 과세 처분을 경정하는 처분을 했다면 이는 이미 판결에 의해서 취소해버린 것을 없어진 거를 여러분 이미 소멸돼서 없어져 버렸는데 그걸 고친다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경정처분이란 건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경정한 게 돼서 그는 무효다. 응? 그 경정처분은 무효가 돼버린다. 응? 경정이라는 건 이미 효력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처분이 있을 때 그걸 고치는 걸 말하는 건데 유효한 처분이 존재하지도 않게 됐잖아. 근데 경정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면 무효다. 2번도 알아두고요. 네. 자, 2번까지 하세요. 그 다음에 제3자요. 자, 판결의 효력 제3자요. 기억번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이걸 대세효라고도 한다. 세 번째 줄에 있듯이 3자요 또는 대세효라고도 한다. 응? 그 다음에 니은번 3자효는 누구한테도 인정이 돼? 판결의 3자효는 무효 확인 소송, 부작위 확인 소송에도 준용됩니다. 자, 거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판결을 뒤로 가세요. 기속력 합시다. 기속력. 자, 판결의 기속력이 되게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자, 기속력은 뭐라고 써놨어요? 판결의 기속력이란 소송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구속하는 힘입니다. 자, 그러면 기속력은 누구한테만 발생하는 효력이야? 누구한테 미치는 판결의 효력이야? 행정청한테. 행정청이 판결대로 따라서 행동하도록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입니다. 응? 행정청한테 발생시키는 효력. 그리고 기속력은 넷째 줄 다른 소송, 무효 확인 소송, 부작위법 확인 소송, 당사자 소송에도 준용이죠. 니은번 기속력은 무슨 판결에만 인정돼? 인용 판결에만. 따라서 기각 판결이나 각하 판결에는 기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째 줄에 기각 판결 내렸대요. 그럼 해석을 해보세요. 기각 판결 내렸으면 처분 위법하지 않다 판결했어. 그러니까 취소해달라고 소송했는데 처분 위법이 없으므로 취소 안 한다 판결 나왔어. 그래도 행정청은 어떻게 해? 그 판결에 구애받지 않고 알아서 취소나 철회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번 중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성질 얘기가 나오는데 자, 기속력이라는 효력에 대해서 우리 행정소법은 기속력이라는 효력을
따로 규정을 해놨는데, 응? 이게 행정소송에서 인정되는 판결의 특수한 효력이냐, 아니면 앞에 공부한 기판력의 한 내용일 뿐이냐, 이걸 둘러싸고 약간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응? 그래서 그 두 번째 주름은 특수효력설이 나오죠. 이거는 기판력과는 다른 행정소송에서 인정되는 특수한 판결의 효력이다. 그래서 특수효력설이라고 보는 게 통설이에요. 응? 근데 판례는 어떤 입장이래? 판례는 종례는 기판력이 한 내용일 뿐이다. 응? 기판력이 아까 뭐였어? 법원이 처분이 위법이다 아니다 확정 판결 내리면 소송 당사자인 원고든 피고든 그와 모순되는 주장, 절충되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없게 하는 거죠. 응? 근데 그거의 한 내용일 뿐이다 라고 해서 기판력설을 취했대. 기판력의 한 내용으로 파악했는데 최근에는 또 특수 효력설을 취하는 판결이 또 나와서 좀 약간 헷갈리는 입장이에요. 요거는 한 몇 년 전쯤에 한번 문제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좀 안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읽고 지나가세요. 자, 거기에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표 그려놓고 뭐 써놨어? 기판력하고 기성력하고 비교해놨죠? 그거 좀 잘 정리해 두세요. 아까 얘기했지. 기판력은 처분이 위법이다, 위법 아니다 하여튼 확정 나면 그와 저촉되는 주장 또 못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인용 판결, 기각 판결 모두에 인정되지만 기속력은 인용 판결에만 인정되는 거야. 응?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줄을 또 중시한다. 기판력은 어디만 인정된다 그랬어? 판결의 주문, 즉 위법이다 아니다 결론 내린 거에만, 응? 주문에만 인정되는데 기속력은 주문하고 어디까지 인정된다 그랬어? 이유. 왜 위법이라고 판단했는지 이유. 응? 그래서 주문과 이유. 이걸 꼭 알아두고. 예. 자, 뭐 그 밑에 판례 알아보기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응? 자, 그 다음에 내용과 연관해서 자, 기속력. 행정청이 판결에서 따라야 되는, 응? 그러니까 기속력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청이 인용 판결 나왔을 때, 특히 취소 판결이라든지 이런 거 나왔을 때 판결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건데, 그럼 판결의 뭐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거냐? 어떻게 구속하는 거냐? 첫째, 판결에서 이런 이유로 이런 처분한 건 위법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시킨 건 위법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처분 하면 판결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거지. 그게 바로 뭐야? 반복금지 의무죠. 응? 반복금지. 자, 반복금지 의무 오른쪽에 읽어볼 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반복금지 의무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두 번째 줄이야.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무슨 말? 동일한 사유로. 이미 법원이 청소년에게 몇 월 며칠 날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시킨 건 위법이다 그랬어. 판결 내렸는데 똑같이 그날 청소년이 술 팔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영업정지 처분하면 또 판결에 어긋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응? 그래서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서 이거로 동일한 사유로와 같은 말이 됩니다. 동일한 사유로.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동일한 사유가 아니라 다른 사유로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동일한 사유로 안 된다. 그 다음에 재처분 의무 있어요. 뭐 있어요? 자, 첫째 줄 신청, 국민으로부터 뭐 허가 등 신청받고 거부처분. 자, 밑줄 쳐주세요. 거부처분 취소 판결. 또 신청받고 응답 안 하는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 다 인용 판결이죠. 거부처분 취소 판결,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 확정되면 둘째 줄 행정청은 어떻게 돼? 판결의 취지에 따라 국민이 이전에 신청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처분을 해야 된다.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게 재처분 의무죠. 셋째 줄 신청에 따른 처분이 신청대로 해준 처분이 절차 안 지켜서 했다라는 이유로 또 취소 판결 나와도 마찬가지다. 준용된다.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해야 된다. 그 중시. 그래서 이걸 세부적으로 짜줘보자. 첫 번째, 거부 처분한 게 실체법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 판결이 나왔다면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신청을 들어주는
신청을 인용하는 재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 이꼬로 뭐야?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 내린 사유입니다. 응? 그 사유와 똑같은 사유를,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서 다시 거부하는 건 판결에 어긋난, 기속력에 어긋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넷째 줄,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 이거는 법원이 판단 내린 사유가 아닙니다. 새롭게 생겨난 사유지. 이걸 이유로 하는 거는 전과 동일한 처분에도 판결에 어긋난 거 아니에요. 응? 자, 그런 부분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들이. 그래서 방가를 원 잘 공부하고, 그 다음에 2는 거부 처분한 게 절차 위법이라는 이유로 취소 판결 나왔대. 그럼 법원이 위법이라고 인정한 건 내용이 위법이라는 게 아니라 절차가 위법이라는 거지. 그럼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는 건 절차를 다시 지켜서, 제대로 지켜서 다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절차만 제대로 다시 지켜서 하면 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해도 판결대로 한 거예요. 그게 차이가 나는 거지. 여기서도 역시 잘 공부해야 돼. 응? 그 다음에 3.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 그럼 아까 공부했어. 부작위가 위법하다 판결 내는 건 뭐라도 응답을 할 의무가 있는데 아무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이라고만 판결한 거야. 그러면 행정처분 판결대로 한 다음 다시 뭐 해도 돼? 다시라는 말이, 다시 처분하는 것, 거부 처분해도 괜찮습니다. 응답을 한 거니까. 따라서 거기에 핵심은 뭐야? 거부 처분해도 된다는 거지. 그지? 두째 줄 끝에 행정청은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인용해주는 처분하든 거부 처분하든 뭐라도 처분만 하면 판결대로 한 겁니다. 응? 반드시 신청한 대로 해줘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거죠. 자, 결과 제거 의무는 중요. 자, 여기서 재처분 의무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응? 거기를 아주 강조. 그 다음에 효력 범위 나와가지고 뭐 있어요? 효력 범위. 주관적 범위의 키워드는 누구한테도 누구도 판결에 따라야 돼. 어긋난 행위하면 안 돼. 관계행정청도. 따라서 첫째 줄 관계행정청에까지도 기성력이죠. 관계행정청. 그 다음에 객관적 범위는 여기도 중요. 아까 이미 얘기한 객관적 범위는 어떤 처분이 위법인다라고 취소한다. 응? 주문. 그리고 왜 위법이라고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는지 이유. 그래서 주문하고, 응? 거기 첫째 끝에 전제가 된 요건 사실, 그리고 효력 판단. 이게 이유야, 이유. 한마디 말하면 왜 위법하다고 판단 내렸는지 그 요건 사실과 그에 대한 판단, 이유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정리 다 중시. 자, 그 다음에 뭐 시간적 범위는 특별한 거 없고, 거기 판례만 잘 볼까요? 뭐야? 응? 두째 줄, 두째 시간적 범위.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 생긴 법 개정, 변경 이런 걸 이유로 동일한 처분을 전과 동일한 처분해도 그건 처분할 때 있었던 이유가 아닌 거니까 법원이 판단한 거 아니죠? 그래서 처분 시 이후에 생긴 법 개정 등을 이유로 전과 동일한 처분해도 괜찮다. 기속력 위반이 아니다. 그거 잘 보고. 그 다음에 위반 효과도 중요해요. 기속력에 저촉되는 처분을 다시 했다면, 판결에 어긋난 행위를 행정청이 다시 했다면 그 다시 한 처분은 무효로 봅니다. 무효. 응? 그래서 무효라는 게 포인트예요. 취소 사유라고 그러면 안 돼요. 출제할 때 보통 취소 사유로 내요. 무효로 정리하세요. 네. 자, 그래서 밑에 판례를 알아보면 1번. 자, 중요한 단어가 첫째 줄.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요.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면 이걸 해석을 하면 법원이 어떻게 써? 이거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유야. 그걸 내세워서 똑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했다면 결론은 뭐래? 그 기속력이 위반되는 처분이니까 결론이 뭐야? 무효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 응? 무효.
자, 그리고 2번 판례는 둘, 넷, 여섯째 줄 중간 아래쪽에 있는 밑에 취소송에서 신청받고 행정청이 거부 처분한 거 뭐 위반으로 인정했대? 실체법상의 위법 사유. 실체법상의 위법 사유는 쉽게 말하면 허가 요건 구비했는데 허가 거부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야. 응? 실체법상의 위법이 있다고 거부 처분 취소 판결 내리면 원칙적으로 행정청은 어떻게 돼? 판결의 취지는 허가 요건 구비했다는 취지니까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판결이란 말이야. 그럼 행정청은 그 밑에 뭐야? 응? 거부 처분한 행정청 원칙적으로 신청을 들어주는, 신청을 인용하는 재처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도 공부한다. 3번 판례 앞부분의 문장은 뭐예요? 응? 자, 취소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하고 또 뭐야? 이유, 구체적 위법 사유, 응?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 내린 거에 행정청이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다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해서 취소되었더라도 자, 중요한 단어.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에 다른 사유. 다른 사유로 전과 동일한 내용에 처분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 다른 사유는 법원이 판단한 사유가 아니에요. 다른 사유가 중요한 단어. 또 3번 판례 아래쪽에 내려가면 새로운 처분 사유가 뭐래요? 종전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래. 그러면 법원이 판단 내린 사유가 아닌 거예요. 다른 새롭게 생겨난 사유. 그 새로운 사유를 기초로 다시 처분하는 거, 전과 동일한 처분에도 판결이 어긋난 거 아니다. 응? 다 그런 단어에 유의하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들을 해가면 돼요. 그래서 그런 뭐 판결은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 집행력이라는 부분을 보세요. 집행력은 아까 재처분 의무하고 관계 있어요. 응? 자, 그래서 집행력 판결대로 행정청이 안 따르면 판결대로 따르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조치가 집행력인데,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은 어떻게 돼요? 넷째 줄 끝에 보면 의의에서 행정소송법은 거부처분 취소 판결 내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이 내려지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신청에 대해서 재처분하게 돼 있죠. 근데 재처분 의무를 안 하면 뭘 인정하고 있대? 간접강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대요. 응? 자, 여기서 행정심판에서는 여기도 비교죠. 행정심판에서는 뭐 인정하죠?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정청이 재처분을 안 하면 신청을 받아 행정심판회가 뭐 할 수 있어? 직접 처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는 직접 처분도 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안 하면 날짜 하루 지날 때마다 돈 얼마씩 물어주게 하는 간접강제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소송에서는 뭐만 인정하고 있다고?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은 행정청이 아니니까 직접 처분을 해줄 수는 없어요. 이건 없고 뭐만 인정해? 간접강제. 행정청이 처분을 판결대로 빨리 하도록 돈으로다가 압박하는 간접강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응? 행정심판은 둘 다 인정하는데 소송은 간접강제만 인정하고 있지 직접 처분은 인정 안 합니다. 그 점을 잘 유의해 두고, 자, 어느 때 어떻게 간접강제하는지 보죠. 자, 법조문 간접강제 의의. 자, 거부처분 취소 판결 나오거나 부작위 위법이라고 확인 판결 나왔는데 행정청이 재처분을 안 해. 그러면 자, 여기 밑줄 쳐주세요. 1심 법원은 신청을 받아서, 여기 신청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법원이 직권으로 X 신청에 의해서만. 어떻게 돼? 왜 판결대로 재처분 안 해주냐? 법원이 어떻게 돼요?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 재처분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행정청이.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을 안 하면 그 지연 기간에 따라서, 자 밑줄 쳐주세요. 법원이 어떻게 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배상할 것을 명하거나, 아니면 즉시 손해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하여튼 여기 법조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응?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청에 의해서만이라는 거야. 응? 신청 없는데 법원이 직권으로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적용 범위는 투예요. 투에서 뭐야? 거부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판결 내려진 경우, 이게 중요한 경우예요. 거부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판결 내려진 경우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해야 될 의무는 있어요. 근데 재처분을 안 한다. 근데 여기는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을 못 내리게 돼 있어요. 응?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여기에는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자,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 내려진 경우 두 번째 줄 끝에 간접강제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 응? 아주 중요. 최근에 강조되는 거예요.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 내리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할 의무는 있지만 재처분 안 하더라도 중요한 거 간접강제는 안 된다는 거죠. 응? 왜 안 되는지는 판례로 확인해 볼 거야. 응? 하여튼 투 중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원에 의해서 강제 결정이 내려서 배상금, 응? 배상을 하라고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 배상금의 성질 뭐는 아니래. 확정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 아니래요. 이거 중요해요. 재처분 지연시킨 거에 대한 제재 내지 손해배상 아니다. 그럼 뭐냐? 행정청들어 빨리 판결대로 재처분해라. 압박하기 위한 심리적 압박 수단에 불과하대요. 여기까지가 한 문장. 배상금의 성질, 재처분 지연시킨 거에 대한 제재 내지 손해배상 아니래. 응? 심리적 압박 수단에 불과한 거래요. 여기까지 하나 자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 그런데 법원이 이제 요때까지 재처분해줘 했는데 행정기관이 이 기간이 지나도록 재처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야, 법원이 정한 기간 지나서 한 달 뒤에야 재처분해 줬다. 그러면 한 달이나 지연시켰으니까 그럼 한 달 동안 이거 하루 얼마씩 물어주게 된 돈 이거 달라, 이거 청구하는 게 된대? 안 된대요. 어쨌든 압박을 해서 늦게라도 재처분을 받았으면 그거로 만족하래. 이 사이에 늦게 한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배상금 달라고 청구하는 거 허용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뭐야?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판결대로 재처분이 이행이 있게 되면 배상금을 출심함으로써 행정청한테 심리적으로 압박한다는 목적이 상실되어 상대방이 배상금을 출심하는 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있지. 그러니까 행정청이 법원이 정한 기간이 지나서 늦게라도 재처분을 일단 해줬다면 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 배상금 달라고 청구하는 거 안 된대. 응? 아주 중요. 자, 그래서 밑에 판례에 1번을 보니까 1번은 거부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판결 내려진 경우 행정청은 판결대로 재처분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재처분 안 해준다고 해도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행정소송법에서 무효 확인 소송에 재처분 의무 취소소송에 관한 재처분 의무 규정까지는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간접강제 결정 내리는 거 준용하는 규정을 안 두고 있다는 이유야. 1번. 그러니 그래서 이미 위에서 공부했고, 자 2번은 위에서 언급 안 한 거니까 판례 매우 중시. 2번. 자,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나왔대. 그런데 행정청이 거부 처분 취소 판결 취지에 따라서 재처분을 안 하고 있거나 또는 두 번째 줄에 재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첫째 끝에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 등으로 당연 무효라면, 여기서 행정청이 판결 취지대로 재처분을 한다고는 했는데 판결에 어긋나게 했대. 그래서 무효래. 그럼 뭐와 똑같대? 재처분을 아예 안 한 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응? 행정청이 2번 판례 하고 있습니다. 2번 판례 두 번째. 행정청이 재처분을 한답시고는 했는데 판결의 기속력이 어긋나게, 즉 판결대로 안 했어. 판결의 취지에 안 따르고 취지에 어긋나게 재처분을 했다면 무효고, 무효라면 어떻게 돼? 재처분을 아예 안 한 거와 마찬가지가 되고, 그러면 뭐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데 간접강제 신청 요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예 재처분 안 한 거와 같은 상황이 돼서 원고는 법원에다가 간접강제 결정 내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재처분을 하긴 했는데 기속력에 위반되게 해서 무효라면 재처분을 아예 안 한 거와 마찬가지이므로 간접강제 신청할 수 있는 요건 충족됐다, 이런 말입니다. 이번 판례 매우 중요. 그리고 오른쪽에 와서 뭐 있어요? 우리 항고소송 세 가지,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제도들 있죠? 취소소송에는 다 적용되는 거죠? 왜냐면 행정소송법이 다 취소소송 중심으로 규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취소소송에는 제소기간도 적용받고 행정심판 거치게 돼 있으면 거쳐야 되고, 소변경, 처분명령에 따른 소변경, 집행정지, 사전판결, 간접강제 다 적용돼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오른쪽에 두 개야. 이 취소소송에 관해서 모두 적용되는 이런 것들이 무효확인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에도 준용이 되는 건지 아닌지, 이거 매우 잘해둬야 돼. 무효확인소송 아까 공부했죠? 제소기간 적용 없다고. 다만 여기는 안 써놨지만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적용 받는다고, 그지?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건데 법에서 행정심판 거쳐야만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경우도 무효확인소송할 때는 안 거쳐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사정판결 적용 없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공부한 간접강제 결정,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 나왔을 때 간접강제 결정 적용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런 것들 잘 유의해 두라고. 그 다음에 부작위법 확인소송, 제소기간, 행정소송법은 부작위법 확인소송에도 취소소송 기간 준용된다고는 했지만 판례는 행정심판 거칠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적용돼요. 부작위법 확인소송에도. 그 다음에 부작위법 확인소송은 처분 변경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변경될 처분이 원래 존재하고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게 처분 변경이라는 소외 변경이기 때문에 처분 변경에 따른 소외 변경이 적용되지 않고, 또 집행정지는 정지시킬 대상이 없잖아, 부작위. 그러니까 집행정지가 적용되지 않고, 사정판결도 적용돼. 사정판결은 오직 취소송 한 군데에서만 적용된다 그랬지? 근데 간접강제,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 나오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재처분 안 하면 가서 신청하면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 내려줄 수 있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결에 대한 불복. 우리가 용어 정리하자. 우리가 3심제로 할 때 1심, 2심, 3심, 이게 대법원, 이게 상고심이라 그래. 그죠? 그런데 1심 판결 받고 2심에 청구하는 걸 뭐라 그래? 항소. 판결에 대해서 항소. 2심 판결 받고 다시 3심 올라가는 게 상고.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상소.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에 이것도 예전에도 한 번 쉬었는데 항고라는 게 있지. 아까 공부할 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불복하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여러분, 항고라는 거는 최종 판결에, 그러니까 1심 뭐 최종 판결에 불복해서 다시 청구, 이게 이제 상소잖아. 항소라고도 하고, 그지? 여기 최종 판결에 불복해서 상급법원에 청구하는 게 항소야. 항고는 그러니까 소송의 어떤 일부분 있잖아. 뭐 집행 정지해달라는 신청 거부하거나 뭐 이러면 그 부분만 다시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거 있지, 상급법원에. 그런 걸 항고라 그래. 소송의 일부분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해서 상급법원에 그 부분만 다시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걸 항고라 그런다. 그런 정도로 좀 구별해 둘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재심 청구 부분에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재심 청구 부분은 동그라미 2번을 잘 봐. 행정소송법 제31조는 제3자의 재심 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자,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 침해를 받은 제3자는 밑줄 어느 때?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게 중요하죠.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를 못해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할 때는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해서 재심 청구할 수 있대. 그럼 제3자는 확정된 판결이 확정 나왔는데도 재심 청구할 수 있으니까 아까 판결 기판력에 구속을 안 받는다 그랬잖아. 응? 근데 제3자가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려면 요건이 뭐가 있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 못했을 때만. 응? 이게 중요한 부분이지. 그러면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를 못했어야 되니까 소송에 일단 참가한 자는 두 가지. 여기서 거기 동그라미 2번 옆에. 자, 소송에 참가한 3자는 소송에 참가한 제3자.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자기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 못한 3자. 이 둘은 뭐예요? 재심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응? 재심 청구는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 못한 3자만 재심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소송에 일단 참가한 제3자. 참가를 못했는데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참가 못한 3자는 확정 판결에 그대로 따라야지 재심 청구 못한다. 그리고 거기 마지막 줄에 그러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 못한 제3자 재심 청구 가능한데 하려면 또 기간 제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돼? 응? 확정 판결이 있으면 안날부터 며칠이네? 그거 중요해요. 확정 판결이 있으면 안날부터 30일 안에. 알았으면 30일 안에. 몰랐다면 판결이 확정되었다 1년. 이거 다 숫자 유예둬야 돼요. 응? 꼭 알아두고요. 자, 뭐 헌법소원은 넘어가 되고. 그 다음에 소송의 종료 사유 이렇게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야? 1심, 2심, 3심 다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 나오면 끝나는 거고, 아니면 1심 판결 받고 판결 졌는데도 2주 안에 상급법원에 항소 안 하거나 그러면 1심 판결이 확정 나는 거지. 예? 그러면 소송 끝나는 거지.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는 그냥 참고로 읽어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쌍가로 3번 당사자 소명을 봐봐. 여기 하나 보자. 쌍가로 3번만 중시. 당사자 소명. 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사망했대. 원고 사망하면 송 당사자 사망하면 소송 끝나나? 아니야. 끝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거기 보니까 어떻게 돼? 승계할 자가 있을 때는 원고의 지위를 승계해서 소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응? 승계할 자가 없을 때만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고가 사망한 경우 승계할 자가 없을 때 소송 종료. 승계할 자가 있을 때는 종료 안 돼요. 1번과 연관된 게 밑에 판례야. 판례 보면 뭐라고 그랬어? 공무원인데 공무원 뭐 받았어요? 응? 뭔가 뭐 면직 처분 받았대. 응? 근데 공무원이 면직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는 중에 뭐 했대? 소송 도중에 사망. 그럼 공무원 지위라는 건
승계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야, 원고가 사망했고 소송 도중에 사망했고 승계할 자가 없는 거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그 소송은 종료되는 거지. 그렇죠? 그 판례 위에 동그라미 2번. 이거는 이제 피고 공부할 때 했었는데, 야, 피고인 소송 도중에 피고인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 피고인 행정청이 없어졌어. 여성가족부 장관이 처분했는데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없어졌어.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도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 배웠잖아. 소송 도중에 피고인 행정청이 없어지게 된 경우는 그 처분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라면 국가가 피고가 되고, 뭐 지방자탄처럼 지방자탄처가 피고가 돼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 소송이 종료되는 거 아니에요. 그 처분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등이 피고가 됩니다. 이거 잘 당사자 이거 소멸 또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소송비용 부담도 하나 공부하면, 소송비용 부담은 원칙이 뭐야? 소송비용 부담은 원칙이 패소자 부담 원칙. 그렇죠? 그런데 예외 중에 하나 있어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공부했었죠. 우리 사정 판결이 있는 경우는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하도록 규정해놨어. 그지? 또 하나는, 그래서 거기 봐. 소송비용 부담 원칙은 패소자 부담 원칙. 그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두 가지. 자, 사정 판결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첫째 끝에 행정청이 소송 도중에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해버려가지고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이 경우는 원고에게는 잘못이 없는 거잖아. 응?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든? 근데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어. 소송하는데 행정청이 6개월 영업정지 지뢰가 잘못했다고 인정했는지 소송 도중에 알아서 취소해서 없애버렸어. 그럼 뭐가 돼? 소외 대상인 처분이 취소돼서 이미 없어져 버렸어. 그럼 나는 그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없어요. 그럼 법원은 뭔 판결하겠어? 각하 판결하겠지. 그럼 내가 각하받게 된 이유는 행정청이 알아서 취소를 해버렸기 때문이야. 이런 경우에까지 각하받은 원고인 국민이 소송비용을 행정적 비용까지 물게 하는 건 불공평하잖아. 그래서 자, 두 가지 예외. 사정 판결 나온 경우하고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변경해가지고 기각 내지 각하 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하도록 합니다. 요 예외를 잘 알아두고. 그 다음에 15번 큰 항목. 자, 법 규정. 이거는 저 앞에 행정입법 공부할 때도 했었죠. 자, 뭔 판결 나왔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여기 밑줄 쳐주세요. 대법원 판결.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판결 아니에요. 대법원 판결. 그래가지고 행정기관이 만든 명령, 규칙, 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게 확정되면 대법원은 지체 없이 누구한테? 행안부 장관에게 통지. 행안부 장관. 이거 시험에 잘 나오지?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법제처장도 아니고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 응?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행안부 장관. 요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 판결 두째 줄에 대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판결 아니고 지방법원, 고등법원은 아닙니다. 오직 대법원 판결, 대법원만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주제가 뭐야? 응? 이제 당사소송과 기관소송, 민중소송이 있어요. 응? 응. 자, 이 부분은 조금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하기는 너무 양이 적고, 그래서 오늘을 조금 쉬는 시간을 잠깐 갖고 여기 부분을 마무리를 해서 그 진도를 마무리 짓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아. 응? 그래서 오후에 지금 수업이 또 있나요? 몇 시에? 그렇진 않죠?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가 길어야 1시간 안 넘을 테니까 그 정도로 해서 여기 중요 부분을 당사소송하고 객관적 소송인 민중소송, 기관소송을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칩시다. 네.